반면 월가에서 테슬라의 가장 낙관적인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심리가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테슬라에 대한 현재의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테슬라의 빛나는 시기는 끝났다, 전기차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다 등 과거 몇 년간 되풀이 됐지만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된 부정적인 견해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기차 수요가 확실히 둔화되긴 했지만 테슬라의 매출액과 수익성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지금은 테슬라의 패배의 수건을 던질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먹구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해는 테슬라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가격 인하 전쟁이 극심하다면서도 올 봄과 여름에는 가격 인하가 잦아들어서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테슬라의 올 1분기 전기차 수요 부진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에 대한 5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 관련 소음들이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가 되고 가격 인하는 완화될 것이며 배터리 생산은 강한 비용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2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테슬라의 AI, 인공지능과 완전 자율주행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현재 5,400억 달러 수준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테슬라는 현 주가에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15달러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50명 가운데 매수 의견은 18명 뿐입니다. 23명은 중립이고 웰스파고의 랭건을 포함한 9명은 매도 의견입니다. 최근 상승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월가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로 매도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계속되는 주가 하락 속에 매도 의견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서 주가 반등 시 고점과 주가 하락 시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애널리스트인 아리왈드는 테슬라 주가가 지난해 4월 저점인 152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반등 저항선은 지난 1일 종가인 202.64달러 부근인 20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그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테슬라로 교체 매매 중이라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풀이 보도했습니다. 모틀리 풀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체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1년간 주가가 240% 급등한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익을 확정하고 다른 기업으로 재투자 중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달의 매수 대상은 테슬라라고 소개했습니다. 테슬라가 실망스러운 작년 4분기 실적에도 전기차 부문의 선두 기업이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연중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년 후반에는 차세대 차량이 나온다는 점도 호재로 짚었습니다. 애플이 클라우드와 같은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테슬라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유료 충전이 향후 6년간 최대 연간 200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완전 자율주행도 추가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매출이 2027년까지 매년 6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추정치 편차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맞는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주식 투자자들을 또 한 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 X를 통해서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 터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붕괴될 것이라고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퇴직연금제도 401k의 허술함을 지적을 하면서 401의 이 첫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재산도 거품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 터지기 전에 실물 자산을 모아야 한다면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금,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전처럼 또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기요사키는 지난번에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4조 달러에 달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경제 전망이 어두운 만큼 비트코인을 미리 모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강세론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올해 3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늦장을 부리다가 매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에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에 금 가격이 높은 확률로 온스당 1200달러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기요사키가 주식에 대한 대안 투자처로 금을 다시 포함시킨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금 가격은 기요사키의 금값 폭락 발현 이후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난 29일부터 8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게시글 해서 기요사키는 시장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실물자산 매수를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은과 함께 금 투자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금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다시 약세 포지션을 처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어제 시장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인플레이션 파도를 일으키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페드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금리 예측 전망치에서 작년과 달리 향후 몇 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를 묻자 현재 시장 현실과 민간 부문에서 보고 있는 이 예측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2019년도까지 10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난해 10월 5% 이상으로 치솟았고 현재는 약 4.23%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가 늘어납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현재의 전망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올해 순 이자 비용으로만 8,900억 달러, 약 1,170조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약 3.1%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와 전달 상승폭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CPI 상승분의 3분의 1은 주거비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옐런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주거비는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올해 주거비가 하락해 가격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보다는 하락을 했으나 페드의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지 못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2022년 최고치와 비교해서 3분의 2가량 둔화했다면서 매달 순조로운 기조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추세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